제가 항상 이맘때쯤 되면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저기 전라북도 익산이라고 있어요. 전라북도 익산에서 예전에 강의할 때 어떤 여자분이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애가 2명 있었어요. 여자분이. 근데 공부하기 한 5월 말쯤 됐어요. 공부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5월 말 테니까 날씨 더워지고 스트레스 받고 2차 포기할까 막 고민하고 그랬어요. 근데 시험을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는 못 하겠어요. 남편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까 봐. 남편 때문에. 그 말 안 들려. 남편과 자존심. 그래서 그만둬야겠는데 포기는 못 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그래서 택한 게 임신해버렸어요. 그래서 시험 그만뒀습니다. 이제. 그만둘 합리적인 근거가 생겼잖아요. 임신하니까 공부 못하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시험 포기했어요. 이분이. 근데 애 낳고 또 왔어요. 중요한 거. 애 낳고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해서 애가 2명이나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이해가 가죠? 여러분도 아마 지금 포기해서 미쳐버릴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요? 근데 또 왔어요. 공부하러.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험 한번 발 들이면 합격 못하면 절대 못 나가요. 절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또 왔어요. 그의 A가 셋이잖아요. 깐난이 키우느라고 1차만 봤어요. 1차만 합격했어요. 1차만 공부해서. 그대로 제가 이 학업은 그만둬가지고 합격했는가 모르겠어요. 합격했겠죠 아마? 궁금한데 항상 궁금해. 이 여자 합격했을까 이분? 근데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원시적 불능이에요. 임신 못해요. 그죠? 여자분들도 이미 후발치 불능도 있고. 그 지금 얘 가져봤자 시험 봐야 돼요. 2달 후니까. 이제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죠? 지금 얘 가져도 시험 봐야 할 거 아니에요. 2달 후니까.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신 게 2달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얘를 뭐하러 만들어요? 계획도 없는 일을. 그래서 이런 일 없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에 밑바지 독에 물붓기라 했죠? 집중으로 퍼부셔요. 집중으로. 퍼부시면 나도 모르게 넘쳐버립니다. 그때 합격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 잘 고민하셔야 돼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추석 때 특히 여자분들 시댁 가면 하루만 갔다 올 방법을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뭐 시부모 용돈을 많이 드린다든가 시댁에 나와 적대관계 있죠. 적대관계. 꼭 나를 갈구는 사람 누구 한 명 있잖아요. 그 사람과 뭐 관계를 잘 맺든가 해서 웬만하면 시댁에 안 가는 게 제일 좋고 가더라도 딱 하루 빨리 갔다 오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추석 때 한 이틀 책 놔버리면 공부하는데 일주일 걸려요. 바로 2차 포기 나버립니다. 남자분들도 추석 때 술 드시면 안 돼요. 술 드시면 바로 2차 포기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튼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지금도 쭉 그렇게 페이스 하는데 추석이 꼭 문제예요. 과거에는 학원들이 추석 때 특강을 했거든요. 집에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 그거 안 듣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요즘 그런 프로그램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계획을 잘 세워서 추석 때 예? 저는 안 돼요. 저는 집이 멀어서. 그래서 아무튼 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 계획을. 자, 이제 가등기 탐구법을 볼 텐데 이건 요약집을 잠깐 봐볼게요. 여기는 공부하면 무조건 한 문제 맞힐 수 있습니다. 가등기 탐구법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일단 요약집 184페이지. 자, 184가 상단에 1번 적용범위 되어 있습니까? 184페이지입니다. 적용범위 되어 있고 양괄호 1, 2, 3, 4 되어 있죠? 일단 그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고 다음 오른쪽 185페이지 2번 가등기 담보권 실행해가지고 양괄호 1번에 권리취득의한 실행 가로 열고 기속청산 써 있죠? 이게 두 번째 시험 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적용 범위 또는 실행 방법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약에 가백에 X부동산이 있어요. 우리 가백에 3억 원을 빌려주고 보통 우리가 채권자라면 채무자 부동산에 근저당권 취득하겠죠? 근데 우리는 근저당을 싫어요. 그래서 나에게 돈 빌리려면 이 부동산에 내 앞으로 가등기를 하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 돈 안 빌려준대요. 아니면 아예 매매 형식을 취해서 아예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듣기를 해요.
안 그러면 돈 안 빌려준대요. 그럼 갑이 돈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을 요구대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너가 돈 못 갚으면 이 부동산으로 대신 갚으라고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바보가 아닌 한 이 원리금보다 훨씬 비싼 부동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을 목적은 돈 안 갚기를 바래요. 안 갚으면 이게 5억이라면 5억짜리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갑은 돈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을 앞으로 가등기 했지만 채권 담보 목적으로 했죠. 이걸 가등기 담보라 부를 수 있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지만 완전히 소유자 아닙니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양도했죠. 이걸 양도담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냥 통칭해서 가등기 담보권 그래 그냥 가등기 담보권 둘 다. 그럼 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다 채권 담보 목적이죠. 이게 전형적인 담보 물건이죠.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경매 신청권 있죠. 여기도 경매 신청권 있어요. 여기 우선 면제권 있죠. 여기도 우선 면제권 있습니다. 이거 과실에 효력 미치지 않죠. 얘일도 과실에 효력 안 미쳐요. 피담은 채권 360조 있죠. 똑같이 여기도 360조 똑같이 적용합니다. 여기 366조 법정상권 있죠. 여기도 똑같은 내용의 법정상권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예요. 여기는 귀속청산이 있지만 여기는 귀속청산이 없습니다. 둘 다 경매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차이는 딱 하나예요. 여기는 귀속청산이었고 여기는 귀속청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도 저당권 중개대상 권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대상 권리 똑같아 다. 그 실행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내면 그 귀속청산을 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기랑 똑같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 첫째가 적용 범위와 둘째가 귀속청산 그걸 시험에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을이 3억 빌려주고 5억짜리 부동산 취득하면 채무자가 손해보겠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에서 채무자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 가등기 담보법은 을이 갑이 돈 안 갚으면 약속대로 5억짜리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차익을 갑에게 돌려줘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갑이 특별히 손해가 없죠?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그럼 이 가담법은 일단 이 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돼요. 대여금이 빌려줬다 또는 소비대차 여기에만 적용됩니다. 매매대금을 목적으로 하면 적용 안 돼요. 공다대금 채권으로 하면 적용 안 돼요. 오직 빌려준 돈, 대여금 또는 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 이런 걸 했어야 돼요. 다음 세 번째, 이게 원리금보다 더 가치가 적으면 가 피해볼 일 없죠. 원리금보다 목조물 가액이 더 초과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돼요. 등기 등록.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췄을 때만 가담법 적용돼요. 그게 이제 왼쪽 184니까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가등기 담보권 실행이 나오죠. 자, 이제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아요.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으면 을은 이 가등기 담보권 실행하겠죠. 가등기 담보권 실행은 공적 실행과 사적 실행이 있습니다. 공적 실행이 아까 저당권하고 똑같이 경매할 수 있다. 경매 가능하지만 을은 경매 안 하겠죠. 경매하려면 그냥 근저당권 취득했겠죠. 우리가 할 이유는 이 사적 실행으로서 귀속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적 실행은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이 있는데 청산이나 똑같아요. 정산, 청산 똑같습니다. 대부분 청이라고 써주는데 똑같아요. 정산, 청산. 점 하나 있고 그거 똑같아요. 이 말씀 드렸나? 예전에 제가 어떤 학원 갔는데 여자 쌍둥이가 학원을 다녔거든요. 여자 쌍둥이. 20몇 살이었어요. 여자 쌍둥이. 언니가 니나고 동생이 나나였어요. 니나나 이름이 진짜예요. 그래서 점 하나 있고 그거 똑같아요. 니나나나. 여기도 똑같아요. 점 있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정산이나 청산 똑같아요.
이름 특이했죠? 니나 나나 똑같아요. 진짜. 아무튼 점 있고 없고 똑같습니다. 그럼 자, 우리 가산법에서는 처분청산 인정 안 돼요. 작년 시험에 나왔죠? 이거. 작년 정답. 왜냐하면 처분청산이란 이걸 제3자에게 판돈으로 차익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명 더 나오면 법률 강이 복잡해져. 그리고 자기 친구나 친척에게 짜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귀속청산이란 약속대로 이 소유권을 우리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를 차익을 돌려주는 그 귀속청산만 우리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귀속청산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 저 X부동산에 이 X부동산에 X입니다. 1순위 저당권자 A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얘가 2순위 담보권자예요. 2순위 가등기 담보권. X부동산에 3순위로 또 다른 저당권자 B가 있었다 해보세요. 그럼 저 X에 대해서 우리 주어죠? 우리 주어니까 을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죠? 이 상황이라 해보세요. 자, A 채권이 1억 가정하면 이제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았죠? 그럼 우리 이제 귀속청산을 합니다. 우리. 그럼 자, 갑이 채권 변제가 있었겠죠? 갑이 변제기 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을은 갑에게 실행 통지를 합니다. 실행 통지란 돈 갚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2개월 줍니다. 2개월. 2개월 청산기간이라죠. 그럼 실행 통지할 때 첫째 무엇을 통지하는가? 이게 청산금이죠. 청산금이란 저 X부동산 시가에서 을 채권을 피담보 채권 이걸 뺍니다. 그 다음에 을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죠. 그것도 같이 빼요. 선순위 채권액도 같이 뺍니다. 왜 같이 빼냐면 자, 이 부동산을 경매를 하든 뭐라든 간에 을보다는 무조건 A가 돈 먼저 받아야겠죠. 뭐라든 간에. 그래서 이 채권을 같이 빼요. 그 말은 을이 이걸 안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약 1억 되겠죠? 5억에서 빼면 약 1억이 돼요. 이걸 청산금이라고 이 청산금을 통지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일단 채무자 등, 저 갑, 채무자 등 또는 갑이 아니고 물상보증이 따로 있다. 그 자들에게 물상보증이 또는 을이 가등기 담보취득했는데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 자를 제3취득자. 물론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겠지만 잘. 다시 을이 가등기 담보취득했죠. 그 후에 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자, 제3취득자. 그 자들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순위 권리자 B가 있다면 을의 후순위 권리자 B에게도 통지해요. 이 자들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2개월간 돈 갚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돈을 못 갚으면 을은 청산금 지급해야겠죠? 청산금. 을은 청산금 지급하면 돼요. 그리고 을이 가등기였다면 가등기. 갑은 을에게 소유권 등기 넘겨야 돼. 본등기. 다시 을이 가등기라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등기 본등기 넘겨야 돼요. 그리고 목적물 점유, 목적물 인도해야겠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동시입니다. 그래서 을은 정당한 청산금 지급, 갑 채무자는 소유권과 목적물 인도가 서로 동시에. 근데 을이 만약에 양도담보였다면 을이 양도담보. 이미 소유권 받았죠? 그럼 청산금 지급하면 그냥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미 등기했으니까. 우리 가등기였을 때 본등기 받아야겠죠? 갑의 본등기 의무와 목적물 인도 의무 그리고 을의 청산금 지급이 서로 동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을이 목적물 시가에서 이걸 빼는 거죠. 그럼 을은 이 가격을 낮추고 싶겠죠.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을 내가 줄 돈이 줄어들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을이 시가 5억짜리를 한 4억으로 평가했대요. 이게 없거나 거의 줄어들겠죠? 이렇게 을이 주관적으로 평가했더라도 일단 돈 갚을 기회를 2개월 준 거니까 실행 통지로 효력이 있어요. 단 나중에는 시가에 입각한 정당한 돈 줘야 돼요.
일단 자기 멋대로 평가했더라도 일단 동갑부하 그 말 했기 때문에 통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단다중에는 시가 이가 간 정상 붙여야 돼요. 이번엔 반대로 우리 약간 머리에 총 맞았어요. 저 X 5억짜리를 7억으로 평가했다. 이게 엄청 컸겠죠? 그때 우리는 나중에 못 다퉈요. 한 번 자기가 평가하면 구속되는 거지. 나중에 내가 깜빡했네 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 1억에 빼니까 청산금이 0이다. 0. 청산금이 없더라도 통지해야 돼요. 그럼 값은 돈값 2개월 안에 돈 갚는 겁니다. 청산금 없더라도 내 받을 채권 3억이죠. 3억 갚으면 이거 다 중단되겠죠. 그래서 청산금 없더라도 뜻을 통지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2개월 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갑이 X부동산 시가를 이걸 낮게 평가했어요. 그럼 이게 줄어들겠죠. 그럼 청산금은 여기 B와 갑 둘 중에 누가 먼저 받아가겠어요? 둘 중에 누가 채권자예요? B와 갑 중에 누가 채권자예요? B가 채권자죠. B가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니까 이 부동산에 저당권 취득했겠죠? B가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있다면 갑보다 B가 먼저 받아가 돼 먼저. 그러겠죠? 그럼 우리 이걸 낮게 평가하면 B가 받아갈 돈이 줄어들어요. 그럼 B는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에 한해서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하면 기속전환 다 중단돼요. 그리고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얘가 경매 들어가 버리면 을은 저 목적물 소유권 취득이 물거품 되죠. 그러니까 을은 이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이거 낮게 평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이 잘 나와요. 후순위 권리자는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에 한해서 경매할 수 있고 그러면 기속 정상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매는 언제 청구하죠? 경매? 변제기 때 돈 못 받을 때 경매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제기 전에 경매 청구 가능한 게 두 번 나와요. 여기 한번 나왔죠? 하나가 임목에 가는 법, 임목법. 임목에 저당 설정했죠? 나무를 벌채하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 전하면 나무 다 썩어버리니까. 딱 두 번 나오면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갑은 이때까지 돈 갚으면 되는데 갑이 이때까지 돈 못 갚았더라도 갑은 정당한 돈 받기 전까지는 원리금 채무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변제기 지났더라도 청산기간 지났더라도 갑은 이 돈 받기 전까지는 채무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변제기 경과 후 10년이 지났거나 또는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때는 말소 청구 못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예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공부하면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그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나눠드린 문제 봐보세요. 7번부터 한번 했죠. 7번부터 해볼게요. 7번 보시면 집합건물법 틀린 거예요. 1번 집합건축물 대장이나 등기 안 돼도 구분 소유에 성립할 수 있죠. 1번 맞았습니다. 2번 공용보험 사용이 틀렸죠. 사용을 빼보면 그 뒤에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 지분 비율 맞아요. 아파트 평수가 크면 관리 많이 냅니다. 비용 부담이 맞았는데 사용이 틀렸죠.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죠. 사용은 용도에 따라. 아파트 평수 크면 엘리베이터 많이 탑니까? 그거 아니에요. 용도에 따라서 그 사용이 틀린 겁니다. 2번이 정답. 3번 공유부분 시효취득 걸 수 없다 그랬죠? 4번을 읽어보시고 5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입니다. 규약 또는 공정유서 같은 말이에요. 공정유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느나 그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의사용권 처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사용은 용도에 따라 용도. 그 다음 8번 이제 8번도 틀린 겁니다. 1번 집합건물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다죠? 구분 소유할 필요 없어요. 다음 2번 서면 결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당연히 가능하죠. 구두 서면.
3번 전유본에 설치된 저당권 여력은 아랫줄 대지사용권 미치는 겁니다. 4번 읽어보시고 5번 공용부분 관리비단 연체료는 특별 승인액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밑에 9번 풀어볼게요. 가등법 옳은 겁니다. 1번 공사대금 채무 나왔죠. 대여금 채권 아니죠. 아랫줄 가등기담보법 적용 안 돼요. 오직 대여금 채권에만. 2번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 과실수취권은 채권자 맞죠? 저기 을이 오겠죠? 그러니까 청산 절차 종료 전에는 보통 갑이 목적물을 사용하니까 채무자가 과실을 취득하다가 청산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채권자가 사용하니까 과실을 취득하겠죠? 2번이 맞습니다. 다음 가등기담보 채무자는 기록 정산과 처분 정산 틀렸죠? 못해요. 못합니다. 3번 가등기 담보 후 그 다음 가로쳐 보세요. 채무자의 채무 변제 가로칩니다. 그게 선이행. 그 다음 가등기 말소 가로치시고 그게 후이행. 그러니까 가등기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저당권에서 채무 변제와 영수증 교부가 동시행이고 저당권 말소가 후이행이죠? 이게 똑같아요. 채무 변제가 선이행, 가등기 말소나 양도담보 말소가 후이행 똑같습니다. 5번 담보가등기 후 저당권자 예죠? 후수인 권리자. 담보가등기 후 저당권자 후수인 권리자. 이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 피담은 채권 도래 전에 담보목적 부동산 경매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아래 10번 가담법 옳은 거죠? 1번 매매대금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적용된다 틀렸죠? 오직 대여금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2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해서 그 피담후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 경매 청구할 수 있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가로 한번 쳐보세요. 자, 가로. 부동산 평가액이 피담후 채권에게 미달하는 경우 가로칩니다. 3번은 표현이 약간 이상했지만 그게 청산금이 없는 경우 그 말이에요. 여기서 빼니까 청산금이 없는 경우 그 말입니다. 가로가. 그래도 실행통지 하라 그랬어요. 돈갚을 기회 줘야 되니까 네 3억.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 실행통지할 필요 없다 틀렸죠. 청산금이 없더라도 통지해야 됩니다. 4번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이면 소유권 취득 못해요. 선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악의인 경우에 채무자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죠? 변제하고 청구할 수 있어요. 선일 때만 청구 못합니다. 5번은 청산기간 몇 개월이에요? 2개월. 자, 5번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담보권 실행통지가 상대방에게 돌아오면 2개월에 여기 2개월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집 한번 와보세요, 이제. 자, 문제집 1번. 가등기 담보법을 옳지하는 거죠. 1번 담보가등기 경로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해야겠죠. 당연합니다. 2번 담보가등기 목적인 부동산 예약 당시 가액. 예약 당시요. 예약 당시 가액이 그 피담후 채무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럼 초과하지 않죠? 초과하지 않으니까 가담법 적용 안 돼요. 가담법 적용 안 되니까 실행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예약 당시니까. 그래서 맞았어요. 청산금 평가액 통지할 여지가 없다. 가담법 적용 안 되니까. 3번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동법 3조 규정에 의한 담보권 실행이 귀속청산, 귀속청산하거나 목적부동산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따라서 4번 담보가등기가 경로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그 아랫줄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 맞아요. 저당권으로 본다. 5번 토지 매매대금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동법 적용다 틀렸어요. 오직 대여금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4번 문제. 자, 4번 가담법 OX 바른 거죠? 자, 기억. 항상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바꿔 읽으랬죠? 기억.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한 가등기 저당권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효력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도 원칙 채권자의 하나죠. 저당권자. 근데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저당권 가능하다 그랬죠? 이것도 똑같아요. 가등기도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 가능합니다. 항상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기억 맞았건 니은 가등기 담보권 실행통지 상대방은 채무자와 목적 부동산 물상보증인 및 가등기 담보 후에 소유권 취득한 제3자인데 얘들이 아까 제3채무자 등 이들에게 모두 통지하겠죠? 맞았습니다. 디귿 담보권 실행통지에는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평가액과 민법 306조 기준 채권을 밝혀야 합니다. 아까 그랬죠? 저당권하고 똑같다라고. 피담보 채권도 306조 적용됩니다. 리을 가등기 담보권자가 통지한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 통지로서 효력은 있다 그랬죠? 있다. 그러니까 리을만 틀렸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가담법 설명 타당하지 않은 거죠? 1번 청산기간이 경과누가 아니면 청산금 지급을 면제하는 것 같은 무청산 특약 이런 거 절대 허용 안 돼요. 가담법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반드시 청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청산할 수 없다. 그런 특약 뭐예요? 이거 강행 규정이니까. 반드시 청산해야 돼요. 처음부터 청산 안 해. 그런 거 당연히 무효입니다. 지금 청산하라고 법을 정한 거죠. 따라서 2번 가등기 담보법 3조 4조 각 규정 가로 열고 실행 통지와 청산금 지급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 특약 무효예요.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말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을 가진다가 다 틀려서 그냥 무효다 무효. 그냥 무효다 하시면 돼요. 다시 쉼표 뒤부터 이른바부터 다 틀려 그냥 무효이다 라고. 그 뒤는 우리 시험에 나온 용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행 통지하고 청산금 지급하라 그랬죠. 그걸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당연히 무효예요. 그래서 1번이나 2번 뭐 같은 말입니다. 3번은 처음에 청산금액은 지우세요. 오타 이거. 다시 3번 청산금액은 지우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청산금은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에 공제한 차익이며 이때 선손이 권리자가 있는 때 그 피담보 채권을 합산해서 뺐죠 아까? 합산해서 했습니다. 그게 4번이에요. 담보가 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 가압류도 다 선손이죠? 다 합산합니다. 3번 4번이 같은 말입니다. 5번은 뭐 당연한 말이죠. 제3취득자 및 담보가 등기 후에 등기된 뭐 저당권자, 후순위자죠. 전세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임차권자 등 다 후순위 권리자 모두 청산금 지급받을 자 해당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부동산 실명법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은 요약집을 잠깐 보시면 자, 이자간은 188페이지 있죠? 188페이지 이자간 188 이자간은 그 양괄호 2번 3번 해보시고 오른쪽 189페이지 3번 명의신탁 유형 나왔죠? 양괄호 1번 이자간이에요. 그 양괄호 2번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고 양괄호 3번이 계약 명의신탁 나왔죠? 이 두 개를 이제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오후 특강 한다 그랬죠? 오후 특강 하고 그리고 그 포인트 40 특강은 내일입니다. 내일 접수하시면 꼭 나오셔야 돼요. 가끔 접수하고 날짜 몰라서 안 나온 분 있더라고요. 내일이에요. 특강 접수하신 분들. 원래 일요일로 잡았는데 일요일 다 제가 항상 토요일마다 부산 가거든요. 그래서 2차 일요일로 잡았는데 부산 빼고 다 토요일 하는 겁니다. 이제 토요일 날 이틀. 2주 연속 토요일 하는 거예요. 부산 2주 안 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냥 원장님이 토요일 날 특강해야지 일요일 날 복습하고 괜찮겠냐 싶어서 이렇게 토요일로 잡은 거니까 내일 잊지 말고 오셔야 돼요. 자, 이제 3자간에서 먼저 양괄호 2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양괄호 2번에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제목을 잘 보시면 등기를 맡긴 거죠. 등기만. 등기만 맡긴 겁니다. 이제 아래 양괄호 3번은
계약, 명의, 신탁. 뭐까지 맡겼어요? 계약까지 다 맡긴 겁니다. 계약까지. 그럼 이쪽 3자가는 이거죠? 우리 시험 항상 병이 소유자예요. 병 소유 부동산을 갑이 매수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그럼 갑을 신탁자, 을을 수탁자. 그래서 병한테 그랬죠? 제가 돈 다 드릴 테니까 등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그럼 약정 등기 다 무효죠? 정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원칙 다 무효. 무효입니다. 그럼 지금 병이 소유자죠? 무효니까. 그럼 무효등기 말소해야겠죠? 무효등기 말소는 물권요청권이라 병이 물권자죠? 병이 물권자니까 병이 말소해야 돼요. 법률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어요. 나는 돈 다 받았거든요.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물권자인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 청구해요. 얘가 등기를 안 넘기니까. 그래서 갑이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직접 말소 못합니다. 물권자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물권자를 대위해서 말소해요. 물권자를 대위해서 말소합니다. 그럼 얘 등기가 이렇게 회복됐죠? 그러면 이건 유효예요.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매수인으로서 등기 넘겨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순차적 대위에서 등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명의신탁하면 보통 신탁자와 수탁자 누가 목적물 점유해요? 신탁자가 다 점유하죠. 껍데기만 이 앞으로 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법률상 이득을 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점유도 안 하죠. 등기도 무효죠. 법률상 이득 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얘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게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왜 그래요? 을은 법률상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을이 점유도 안 하지 등기도 무효지 을은 이득 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이유로 등기 청구 못해요. 이렇게 매도인을 대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을이 정에게 팔았다. 정에게 매도하면 얘는 선악불문 유효죠. 수탁자 등기 무효이더라도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의여도 유효입니다. 이게 실면법 가장 큰 특징이죠. 악의여도 유효. 그래서 이중매매, 시효완성, 명의신탁 똑같다 그랬죠. 악의여도 유효. 단 적극 가담 무효.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 명의신탁은, 계약 명의신탁은 다시 병소유 부동산을 갑이 사고 싶은데 매매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돈까지 다 줬어요. 돈까지. 너가 모든 거 알아서 해라고 계약까지 다 맡겼어요. 그래서 을이 병과 매매 계약합니다. 돈도 을이 줘요. 그러니까 등기도 을한테 옵니다. 그럼 여기랑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매매는 갑과 했죠. 돈 갑이 줬죠. 등기는 을에게 오죠. 그럼 병은 당연히 바보가 아니라 이거 알 수밖에 없어 이걸. 당연히 알겠죠. 근데 여기는 전혀 달라요. 매매 을과 했죠. 돈도 을이 줘요. 등기도 을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집에 대나무 꼽지 않는 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선이란 전제하에 이 선이 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등기 유효입니다. 단 얘가 악이라면 보호할 사람 한 명도 없죠. 당연히 등기 무효예요. 근데 선이란 전제하에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권변동 유효입니다. 얘들은 하지 말은 짓 했죠. 이건 무조건 무효. 무조건 무효예요. 하지 말은 짓 했으니까. 이 물권변동만 선이라면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 악이라면 보호할 사람 한 명도 없죠. 무효입니다. 그럼 만약에 을이 유효라면 을이 완전한 소유자죠. 완전한 소유자니까 갑도 소유권 못 뺏어가요. 병도 소유권 못 뺏어갑니다. 완전 유효입니다.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돈은 누구 돈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이 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준 돈으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 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지 소유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우리 소유자니까. 아무튼 이러겠다가 우리 정한테 팔았대요.
팔면 을이 소유자라면 백은 백에서 선악불문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악이어도. 근데 을이 무효면 그때 여기처럼 실명법 특징에 따라서 얘는 악이어도 취득해요. 다시 얘가 유효면 백은 백에서 소유권 취득해요. 얘가 무효면 실명법 특징에서 수탁자 거래한 자는 악이어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자가 아니고 두 개 그림 잘 보시면 여기 갑을병을 어떻게 봤거든 제3자 무조건 정이고 유예요. 적극하면 나오면 여기도 갑을병 어떻게 봤거든 제3자 무조건 정이고 유예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그림 구별 못해도 왼쪽 오른쪽 구별 못해도 무조건 3자 정유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 집은 항상 4번에 나와요. 항상 4번에. 특이 항상 4번에 나와요. 특이에요. 그래서 4번에 정유효 그럼 무조건 맞아요. 정무효 그럼 틀립니다. 몇 번이라고요? 항상 4번이요. 항상 4번.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보시면 문제집 5번 문제 434페이지 5번입니다. 갑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을에게 명의시탁하겠다. 이땐 예외적 유효죠. 유효. 사안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현행법 하에서도 이 명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맞습니다. 2번 그러나 그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폐 문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할 때는 그때는 무효죠. 이런 거 없을 때만 1번처럼 유효. 2번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라도 병은 수탁자 을이 유효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 취득해요. 다시 여긴 유효니까 을이 대외적 소유자. 그래서 을과 거래한 병은 무조건 취득합니다. 단 4번 병이 을 폐명에 적극 가담하고 적극반에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되면 그때는 무효라 소유권 취득 못하죠. 5번 사보는 경우 갑 종종은 직접 틀렸죠. 병 등기 무효라면 지금 이 명의 다 유효죠. 을만 대외적 소유자, 을만 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을을 대위해서 해야지 직접 틀렸어요. 을이 대외적 소유자니까 을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못해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답을 했잖아요. 유의 사후경 이런 게 제가 기억나시죠? 이런 게 답이라 했으냐. 6번 가나 설명 옳은 거죠? 밑에 가나인데 비읍시오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보시면 갑 종중은 건물을 신축하여 종원 을과 명의태 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등기 유효죠? 왜냐면 가로 열고 위법 목적 없으니까. 명의시탁 유효, 등기 유효. 을이 대외적 소유자. 을이 위 건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병은 선악불문 유효죠? 을 소유자로부터 권리 취득했으니까. 자, 1번 가의 경우 갑은 명의태 약정 해지할 수 있죠. 유효니까 해지하고 을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가의 경우 건물 소유권 대외적 을 맞죠? 대외적 수탁자 소유자. 3번 나의 경우 병이 갑을 사이 명의탁에 관해서 악이라도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죠? 을이 완전한 소유자니까 100은 100. 병은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나의 경우 갑은 병 등기 유효죠? 병에게 그 건물 반환과 이전 등기 말소 직접 청구 못해요. 병 유효니까. 5번 나의 경우 병이 을 폐명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그럼 병 등기는 무효죠? 그래도 을과 병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 맞죠? 적극하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수탁자 거래한 제3자는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7번 이제 문제가 긴 게 이 3자가 아니에요. 그럼 왼쪽인가 오른쪽인가는 계약을 누가 했는가. 계약을 신탁자가 하면 3자가 등기만 맡긴 겁니다. 등기만 맡긴 거예요. 계약을 수탁자가 하면 계약까지 다 맡기죠?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누가 계약했는가 보셔야 돼요. 자, 7번 A가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B에게 매매대금을 주어 그 B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고 그리하여 C는 B를 매수인으로 알고 그랬죠? 다시 C는 B를 매수인으로 알고 그럼 C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렇죠, 선이죠? 다시 C는 B를 매수인으로 알았대요. 그 말은 선이란 말입니다. 그에게 소유권 등기, 그럼 등기 원칙 유효죠? 그래서 이쪽이에요. C, 얘가 A, B, C 선이니까 B 등기 유효입니다.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B명의 소유권 등기 유효죠? 이번 A는 B에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약정 무효.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어요. 맞았습니다. 작년 정답. 3번 X, 3번은 실명법 전이라 몰라도 돼요. 4번 계약민 신탁 결정이 위 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A는 매수자금 동그라미 맞죠? 매수자금 부담 위반한 정할 수 있습니다. 5번 B가 그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한 경우 D가 정이겠죠? 그럼 제일 끝에 D 소유권 취득을 썼다 틀렸어요. 정유효, D 유효. 그래서 정의 D가 이걸 알았던 몰랐던 악이어도 무조건 취득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9번 문제 풀어볼게요. 9번 갑은 병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 동원하십니다. 누가 매수했어요? 갑.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병 동그라미 소유 토지 동그라미. 아, 병이 소유자구나. 다시 병 동그라미 소유 토지 동그라미. 병 소유. 그럼 매수에 쓰든다. 갑. 매수한 뒤 병에게 직접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일을 부탁하였다. 그럼 이쪽이죠? 내가 매수했는데 등기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 전에 갑은 친구 을과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그 토지를 자신이 소유한 것을 하고 등기는 을 명의 해두기 약정.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죠. 자, 병이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무효죠? 옳은 겁니다. 이게 등기 무효예요. 1번 병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채무 이행으로 인해 소멸되었다. 틀렸죠? 여전히 유효니까 병은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 등기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병을 대의하는 거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매매 유효니까 매매. 이게 무효예요. 매매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유효니까 갑이 병을 대의하는 거죠. 예, 소멸하였다. 틀렸어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약정 무효죠. 그러니까 해지 못해요.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유효만 해지할 수 있죠. 3번 갑이 을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것은 일종의 불법원인 법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갑이 을 명의로 등기하도록 했죠. 불법원인 법입니까? 네? 불법원인 법가 103조란 말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강강의 신조. 명의신탁 103조 아니다. 그래서 불법인 거 아니다. 명의신탁 103조 아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103조 아니니까 불법인 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만약 을이 스스로 갑에게 이전 등기해줬다면 그 등기 유효죠? 알아서 등기해줬대요. 그럼 갑돈을 샀으니까 갑은 어차피 소유권 취득할 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관계에 포함하니까 유효입니다. 4번이 된다. 5번 만약 을이 그럼 정유효예요. 정유효. 정유효에게 이전 등기 한 경우 갑은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로칩니다. 자, 그럼 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까요? 을이 정에게 팔면 정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을까요? 없어요. 병은 돈 다 받았으니까 아무 손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 자체가 아예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위할 수 있다. 아예 틀렸죠. 이 손해배상 청구 아예 없어요. 나는 돈 다 받았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5번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끝을 봤죠, 드디어. 오늘 나눠야 될 문제 풀어볼게요. 아마 2문제가 남았을 거예요. 3문제인가? 3문제. 자, 3문제 풀겠습니다. 11번 문제 있죠? 자, 부동산 실매법 옳은 거요.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 동그라미. 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두 물권 명의신탁은 동법 적용 받습니다. 받는다. 자, 2번은 가로 쳐보세요. 가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하는 약정 가르칩니다. 이 약정을 네 글자로 뭐랍니까? 저 양도담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양도담보. 이건 지금 부동산 실법 아닙니다. 이 약정은 동법률로 명의신탁정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소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해지 못해요.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무효니까 해지 못합니다. 3번이 정답. 4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동원하십니다. 자진해 등기해줬죠? 어차피 갑은 대위에서 소유권 취득할 지위에 있어요. 그자에게 알아서 등기해주면 유효. 실체항의 부합 유효. 그 등기 무효 틀렸죠? 유효. 5번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악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죠? 악의도 보호되니까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번은 날짜 볼 필요 없어요. 밑에 날짜 1, 2, 3, 4에 날짜 없으니까 2013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울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병소유 동원하십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 시험 병이 소유자요. 병소유 액소지를 매수 동원한 매수 유효죠. 매수하면서 병에 부탁하여 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밑쪽이요. 등기 무효. 갑이 병한테 부탁해서 등기했죠. 을 등기 무효. 등기하였고 X소지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겁니다. 1번. 을은 갑에게 X소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죠? 갑이 소유권 취득할 지위에 있습니다. 등기 무효니까. 당연히 갑은 을한테 등기를 찾아오는 거지 얘가 반환 청구할 수 없겠죠? 당연히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갑은 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유효니까 여전히 소유권 등기 청구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위한다 그랬죠. 3번. 병은 을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소유자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물권 청구권. 4번 5번을 묶어가지고 4번 5번. 자, 을 법률상 이득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등기 무효라 소유권 취득 못했죠. 점유는 갑이 하죠. 아무 이득 없어요. 따라서 여기는 부당이득 청구권 자체가 없어요. 을이 얻은 부당이득 하나도 없어요. 점유도 갑이 했죠. 등기도 무효죠. 그러죠? 을은 이득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4번 5번 다 틀렸어요.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바는 없어요.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병을 대위하는 거지 직접 못합니다. 5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바는 청구권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걸 피해자본 채권 유치권도 아예 행사 못해요. 심박 뭐죠 이건? 보건복지 매신. 부당이득 바는 청구권 존재하지도 않고 유치권도 아예 X. 그래서 4번 5번은 부당이득 바는 청구권 자체가 없어요. 아예 틀린 겁니다. 아예. 여기는 부당이득 바는 청구 있어요.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이득 얻었잖아요. 누구 돈으로? 갑 돈으로. 그러니까 그 돈을 당연히 청구 받아야겠죠. 그래서 12번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옳은 거 그러면 1번을 찍으라서 1번 아니면 3번에. 틀린 거 그러면 4번 5번. 근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13번을 보시면. 대부분. 자, 13번.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명의탁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동원하십니다. 알고 있는 병. 이게 악이래요. 악이. 그럼 등기 무효. 알고 있는 병은 명의 수탁자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그러니까 수탁자와 매매계약이죠. 그러니까 계약위탁입니다. 을 명의로 X토지 소유권 이전. 그럼 등기 무효죠? 무효. 옳은 겁니다. 1번. 을은 X토지 소유권 취득. 틀렸죠? 취득 못해요. 2번. 갑은 병에 대해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부분 2번에 쓰고 많이 틀렸어요. 여기는 갑과 병 매매했죠.
그러죠?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등기 청구할 권한이 있어요. 매매 유효니까. 여기는 갑, 병 얼굴 본 적 없어요. 둘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그러죠? 둘이 아무 관계 없으니까 어떠한 청구도 못해요. 둘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여기는 관계 있고 유효. 여기는 아무 관계 없어요. 태어나서 얼굴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갑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해요. 어떠한 청구도. 틀렸습니다. 3번. 의리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의료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 동시행이라 틀렸습니다. 자, 다 무효죠? 이 무효죠? 무효면 원상회복, 을은 등기 말소, 병은 돈 반환. 다시 무효니까 을은 등기 말소, 병은 돈 반환. 서로 동시행. 무효니까 원상회복 동시에. 그래서 다시 3번. 의리 엑스토지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병도 의료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동시에. 그러니까 4번 정유효라니까. 그러니까 4번 정유효. 꼭 4번에 나와요. 정유효에 맞았어요. 취득한다. 무조건. 뭔지 몰라도. 4번이 정답입니다. 얘 무효더라도 특칙. 수탁자 거래한 제3자는 악유에 취득한다. 항상 4번에 나와요. 우리 시험은. 5번. 의리 엑스토지를 선이 정유예요. 선이든 악이든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의료 행위는 병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예요. 자, 을 등기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 병이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정에게 팔아서 정의 소유권 취득하면 병 소유권 뺏겼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병 소유권 뺏겼으니까 침해행위입니다. 불법행위. 침해행위 당연히.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아무튼 이 민트법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그 3월 초에 3월 첫째 주가 아마 민트법 강의 있을 거예요. 동영상. 그걸 다 보기 시간 없으니까 오늘은 주인법 한번 보고 다음에 시간 나면 상인법 한번 보고 하나씩 보세요. 그러게. 하루에 다 보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보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특강하시고 다음 주에 예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19대죠? 19대는 팔레트강이에요. 팔레트강. 3주강. 그래서 그 19대 자료를 일시 놔뒀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비교된 거 다 모아서 다 정리해드린 겁니다. 다 모아서 비교된 거. 자, 이제 다음 주에서 19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